1987년 3월, 이른 봄바람이 아직 차가운 어느 날 아침이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대학교 행정실문 앞에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아무도 그것이 언제 놓였는지, 누가 놓았는지 알지 못했다. 다만 봉투 겉면에 또박또박 쓰인 글씨만이 그 정체를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있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입니다. 받는 분을 꼭 찾아주세요. 행정실 직원 김 과장이 출근하여 그 봉투를 발견한 것은 오전 8시 30분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학부모가 놓고 간 편지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봉투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 묵직한 무게감에 그는 이상함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그의 눈이 커졌다. 100만 원권 수표 10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1000만 원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김 과장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복도는 고요했다. 이른 시간이라 학생들도 아직 많지 않았다. 그는 서둘러 학생과장실로 향했다. 박 학생과장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 명단을 뽑아보세요. 이번 학기 등록금을 못 낸 학생들 중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학생은 경제학과 2학년 최진호였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의 공장 근로 수입만으로 세 남매를 키우는 집안의 장남이었다. 이번 학기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계를 내려던 참이었다. 최진호가 행정실로 호출되어 들어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다. 또 무슨 독촉인가 싶었다. 하지만 박 학생과장이 건넨 것은 독촉장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자네에게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네. 이번 학기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를 지원하신다고 하네. 최진호는 그 말을 듣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십니까? 제가 꼭 인사를 드려야. 그분은 익명을 원하시네. 다만 자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기를 바란다고 하셨어. 최진호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지난 몇 달간 짊어졌던 무게가 한순간에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수없이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말을 되풀이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최진호는 도서관에서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전공책을 펼치며 다짐했다.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으리라고. 누군지도 모르는 그 후원자처럼 자신도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리라고. 같은 시각 대학 건물 지하 청소 용역실에서는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걸레를 빨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정만석이었다. 이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벌써 15년째였다.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그 손으로 하루하루 벌어온 돈으로 그는 한 아이의 미래를 바꿔놓았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정만석은 창밖의 비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도 어느새 촉촉한 기운이 맺혀 있었다. 30년 전 자신이 받았던 그 작은 도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는 잊은 적이 없었다. 이제 그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는 중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듯한 최진호의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스쳤다. 정만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앞으로 30년간 계속될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다. 정만석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되었다.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그는 눈을 떴다. 오랜 습관이었다. 좁은 반지하 방에서 몸을 일으킨 그는 찬물로 세수를 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그는 잠시 멈춰섰다. 주름이 깊어졌다. 머리카락에는 백발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 있었다. 5시 정각. 그는 집을 나섰다. 이른 새벽거리는 고요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30분을 걸어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첫 차 버스를 타고 대학까지는 1시간이 걸렸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이 보였다. 대학에 도착한 것은 오전 6시 30분. 그는 지하 용역실로 내려가 작업복으로 갈아입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작업복이었다. 청소 도구를 챙겨 들고 건물 1층부터 청소를 시작했다. 복도, 계단, 화장실, 강의실.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언제나 깨끗해졌다. 정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아침 일찍 출근한 행정실 직원이 인사를 건넸다. 정만석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다.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학생들이 등교하기 시작하면 그는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다.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것이 그의 작은 바람이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는 건물 뒤편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다. 직접 싸온 김치와 밥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는 감사한 마음으로 한 끼를 먹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잠시 눈을 붙였다.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었지만 그것으로도 오후 일과를 견딜 힘이 생겼다. 오후에는 건물 외부 청소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했다.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나르는 일은 쉽지 않았다. 허리가 아팠다. 무릎도 시큰거렸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젊은 동료들이 도와주려 하면 그는 손사래를 쳤다.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어요. 퇴근 시간은 오후 5시였지만 정만석은 언제나 6시까지 남아 마무리 작업을 했다. 내일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의 작은 배려였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슈퍼마켓에 들렀다. 할인된 식재료를 골랐다. 계산대에서 잔돈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한 푼 한 푼이 소중했다. 집에 도착하면 간단히 저녁을 먹고 낡은 공책을 꺼냈다. 공책에는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이었다. 그는 매달 월급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돈을 따로 모았다. 적금 통장에 넣고 조금씩 모았다. 1년이면 1,000만 원이 되었다. 그 돈으로 그는 해마다 한 명의 학생을 도왔다. 밤 10시, 그는 침대에 누웠다. 온몸이 무거웠다. 하루 종일 움직인 몸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가벼웠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깨끗한 공간을 선물했다는 생각, 그리고 언젠가 또 한 명의 학생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기대. 그것이 그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버티자. 그의 눈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내일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날 것이다. 또다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누군가의 내일을 위해서. 1988년 봄. 또다시 행정실 문 앞에 같은 모양의 갈색 봉투가 놓였다. 김 과장은 이제 그 봉투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다. 작년과 똑같은 필체, 똑같은 내용, 그리고 똑같은 1,000만 원이었다. 이번에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감동이 밀려왔다. 또 오셨구나. 그는 봉투를 소중히 들고 박 학생과장을 찾아갔다. 두 사람은 이제 이 일이 연례 행사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이번에 선정된 학생은 영문학과 3학년 박수진이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동시에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던 학생이었다. 박수진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도서관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다. 지난 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학교에 왔다가 그대로 잠들어 있던 참이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어머니께 이제 아프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박수진의 어머니는 심장이 좋지 않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다. 딸이 학교를 다니느라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매일 가슴 아파하셨다. 이제 그 짐을 조금 덜 수 있게 되었다. 박수진은 익명의 후원자에게 편지를 쓰고 또 썼다. 비록 전달되지 않을 편지였지만 그녀는 매일 밤 일기장에 감사의 마음을 적었다. 1989년 세 번째 봉투가 도착했다. 이제 대학 전체가 이 익명의 후원자에 대해 알게 되었다. 신문에도 작은 기사가 실렸다. 3년째 이어지는 익명 기부, 정체는 미공속. 하지만 정작 본인인 정만석은 그 기사를 보며 쓸쓸히 웃었다.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아이들만 잘 자라주면 돼요. 세 번째 수혜자는 기계공학과 1학년 이동현이었다.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으로 천재적인 수학 실력으로 장학금을 받아 입학했지만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휴학을 고려하던 학생이었다. 소식을 들은 이동현은 행정실에서 나와 한참을 운동장을 걸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짐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언젠가 자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세 학생 모두 졸업 후 각자의 길에서 성공했다. 최진호는 회계사가 되어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며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도왔다. 박수진은 영어교사가 되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무료 과외를 했다. 이동현은 엔지니어가 되어 장애인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을 도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다. 다만 가끔 대학을 방문했을 때 복도를 청소하는 정만석과 마주치면 가벼운 인사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그래, 잘 지내니? 정만석은 그들의 얼굴을 보며 흐뭇해했다. 자신이 심은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저 그들이 행복하기를, 그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를, 그것이 그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저녁이 되어 용역실로 돌아온 정만석은 낡은 사물함을 열었다. 안쪽 깊숙한 곳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다. 흑백 사진이었다. 교복을 입은 어린 소년의 모습. 그 옆에는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선생님, 저 잘하고 있죠? 그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그 선생님이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1997년,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정만석은 어느덧 60대 중반이 되었다. 허리는 더 굽었고 걸음걸이도 느려졌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매년 봄 갈색 봉투를 행정실 문 앞에 놓았다. 10년간 10명의 학생이 그의 도움을 받았다. 대학 내에서는 이 익명의 후원자를 찾으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행정실에서는 몰래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만석은 언제나 새벽 4시 카메라 사각지대에 봉투를 놓고 사라졌다. 그는 들키지 않기 위해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왜 그렇게까지 숨으시려고 하세요? 어느 날 같은 청소부 동료가 물었다. 우연히 정만석이 적금을 해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가는지 의아해했다. 정만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알려지면 진심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동료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정만석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존경의 눈빛이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정만석의 건강은 악화되었다. 2000년 어느 겨울날, 그는 청소 중에 계단에서 미끄러졌다.
허리를 다쳤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치료비가 아까웠다. 참고 견뎠다. 진통제를 먹으며 일을 계속했다. 정 아저씨, 병원 가보세요. 얼굴이 안 좋아요. 학생들이 걱정했다. 행정실 직원들도 권유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예요. 실은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허리 통증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병원비를 쓰면 올해 장학금을 줄 수 없었다. 그는 참았다. 이를 악물고 참았다. 2005년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오래 살던 반지하 집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사를 가야 했다. 더 저렴한 곳을 찾았지만 쉽지 않았다. 결국 그는 대학에서 더 먼 곳으로 이사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으로 늘어났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6시 30분에 도착했다. 저녁 6시에 퇴근해 밤 9시에 집에 도착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버스 안에서 쪽잠을 자며 체력을 회복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대학 보안관이 안타까운 마음에 물었다. 정만석은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할 수 있을 때까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으니까요. 10년간 그가 도운 학생들은 이제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교사, 의사, 공무원, 회사원. 그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 그리고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 최진호는 매년 수익의 10%를 불우이웃 돕기에 기부했다. 박수진은 주말마다 복지관에서 무료 영어 수업을 했다. 이동현은 개발도상국에 저렴한 의료기기를 보급했다. 정만석이 뿌린 씨앗은 이렇게 10개의 나무가 되어 또 다른 씨앗들을 퍼뜨리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알았다 해도 별로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보답을 바라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는 것뿐이었다. 30년 전 한 선생님이 자신에게 준 그 작은 도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좁은 방에서 정만석은 낡은 수첩을 펼쳤다. 거기에는 지금까지 도운 학생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10개의 이름. 그는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으며 그들의 행복을 기원했다. 2007년 봄, 20년째를 맞이하는 봄이었다. 정만석은 이제 70대 초반이 되었다. 대학에서는 그에게 정년퇴직을 권유했다. 하지만 그는 완강히 거절했다. 조금만 더 일하게 해주세요. 그의 간절한 부탁에 대학 측은 계약직으로라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었다. 급여는 줄었지만 상관없었다.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20번째 학생은 사회복지학과 2학년 한소영이었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학생이었다. 할머니는 치매를 앓고 계셨다. 한소영은 학교와 요양원을 오가며 공부와 간병을 병행하고 있었다. 제가 정말 받아도 되는 걸까요? 한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무 큰 도움이라 믿기지 않았다. 박 학생과장은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일만큼은 직접 챙겼다. 받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자네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한소영은 그날 밤 할머니 병상 옆에서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으셨다. 비록 정신은 흐릿하셨지만 손녀가 우는 것만큼은 아셨다. 울지 마. 우리 소영이 착한 사람이 도와주는 거야. 한소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자신도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20년간 20명의 학생을 도운 셈이었다. 총 2억 원. 정만석이 20년간 모은 돈이었다. 누군가는 그에게 물었다. 자신을 위해서는 전혀 쓰지 않느냐고.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젊었을 때 한 분이 나를 도와주셨거든요. 그분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가 말한 그분은 1957년의 이야기였다. 정만석이 13살 때였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 그는 고아였다.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았다. 배고픔과 추위에 떨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어느 겨울날 그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쓰러졌다. 며칠을 굶은 상태였다. 의식이 흐릿해졌다. 그때 한 여교사가 그를 발견했다. 김은희 선생님이었다. 20대 중반의 젊은 선생님은 쓰러진 소년을 업고 자신의 하숙집으로 데려갔다. 괜찮니? 일단 이것부터 먹어. 따뜻한 죽 한 그릇이 소년의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녹였다. 김 선생님은 정만석을 자신의 하숙집에 머물게 했다. 식사를 챙겨주고 헌 옷을 주고 무엇보다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었다. 공부를 해야 해. 그래야 나중에 떳떳하게 살 수 있어. 김 선생님은 자신의 적은 월급으로 정만석의 학비를 대주었다. 3년간 그를 돌봐주었다. 중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때 김 선생님은 폐결핵으로 쓰러졌다. 선생님, 정만석은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1950년대의 의료 수준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김 선생님은 병상에 누운 채 소년의 손을 잡았다. 만석아, 착하게 살아.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었다. 정만석은 선생님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16살 소년은 그날 맹세했다.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살겠다고. 지금 그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 약속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다. 20명의 학생을 도운 것은 김 선생님께 드리는 보답이었다. 한소영은 졸업 후 사회복지사가 되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돌보는 어르신들 중에는 치매 환자도 있었고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대했다. 할머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는 어르신들에게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그 위안의 근원에는 익명의 후원자가 있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며 정만석의 몸은 급격히 약해졌다. 무릎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었다.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그는 거부했다. 수술비가 아까웠다. 대신 진통제에 의존하며 일을 계속했다. 아저씨, 그만 쉬셔야 해요. 몸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젊은 청소부 직원들이 걱정했다. 하지만 정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여기서 일해야 해.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야. 2012년 그는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혈당 관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약값을 아끼기 위해 식이요법으로만 버텼다. 하루 2끼를 먹었다. 그것도 밥과 김치가 전부였다. 정 아저씨, 이러시면 안 돼요. 제대로 드셔야죠. 행정실 직원들이 가끔 반찬을 싸다 주었다. 그는 감사하게 받았다. 하지만 그것마저 아껴 먹었다. 조금이라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였다. 2014년 30번째 봉투를 놓았다. 30년간 30명의 학생, 총 3억 원. 그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축배를 들었다. 물 한 잔을 들고 하늘을 향해 말했다. 선생님, 제가 30명을 도왔어요. 선생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것처럼.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몸이 너무 아팠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다. 2015년 대학 측에서는 더 이상 정만석을 고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나이가 너무 많았다. 건강도 좋지 않았다. 산업재해 위험이 있었다. 정만석은 애원했다. 제발, 조금만 더. 하지만 대학의 결정은 확고했다.
그는 결국 2015년 12월 31일자로 퇴직했다. 28년간의 청소부 생활이 끝났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것마저 아껴두었다. 다음 해 봄을 위해서였다. 2016년 봄, 31번째 봉투가 놓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봉투와 함께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부디 이 돈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김 과장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31년간 계속된 기적이 이제 끝나는 것이었다. 박 학생 과장도 이미 은퇴했고, 이제는 젊은 직원들이 이 일을 이어받았다. 하지만 모두가 익명의 후원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31번째 학생은 간호학과 1학년 윤지민이었다.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돌보며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다. 장학금 소식을 듣고 그녀는 아버지 병실에서 눈물을 터뜨렸다. 아빠, 누군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이제 아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정만석은 좁은 방에서 기침을 하고 있었다. 폐렴이었다. 병원에 가야 했지만 돈이 없었다. 퇴직금은 모두 장학금으로 써버렸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기침은 점점 심해졌다. 숨쉬기가 힘들어졌다. 2016년 5월 어느 날,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웃 주민이 발견하여 119에 신고했다. 응급실로 실려갔다.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의사가 물었다. 하지만 정만석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친척도 없었다. 연락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는 병상에 홀로 누워 있었다. 진단 결과는 폐암 말기였다.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만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충분히 살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정만석은 간호사에게 부탁했다. 종이와 펜을 달라고. 간호사는 그의 쇠약한 모습을 보며 걱정했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에 거절할 수 없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정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다. 글씨를 쓰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다. 유언장이었다. 나 정만석은 이 유언장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이 편지를 그 대학교 행정실에 전달해 주십시오. 그는 31년간 비밀로 했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다. 왜 익명으로 장학금을 주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1957년 겨울, 나는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과였던 나를 김은희 선생님께서 구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학교에 보내주시고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펜을 쥔 그의 손이 떨렸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다. 그는 잠시 멈춰 눈물을 닦고 다시 썼다. 선생님은 내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게 살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라고. 나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비록 가난한 청소부로 살았지만 나는 행복했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는 31명의 학생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다. 기억나는 한 모든 이름을 적었다. 그들이 어떻게 자랐는지는 몰랐지만 분명 잘 살고 있을 거라고 믿었다. 내가 도운 학생들에게 전합니다. 미안합니다.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내 인생이 의미 있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누군가를 도우며 사세요. 그것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소원입니다.
유언장을 다 쓰고 나자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온 힘을 다 쓴 것 같았다. 간호사를 불러 유언장을 봉투에 넣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대학교 주소를 적었다. 제가 죽으면 이것을 꼭, 네, 걱정 마세요. 꼭 전달하겠습니다. 간호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정만석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었다. 31년간 혼자 감당한 그 무게를, 그 숭고한 희생을. 며칠 후 대학교 동문회에서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아왔다. 그들은 정만석이 그 익명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매일 복도를 닦던 그 청소부 아저씨가, 언제나 환하게 웃던 그분이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동문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만석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알릴 필요 없었어요. 그냥 도움이 되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숨쉬기가 힘들었다. 산소 마스크를 써야 했다. 동문회에서는 긴급히 치료비를 모금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암은 온몸에 퍼진 상태였다. 아저씨, 왜 병원비를 아끼셨어요? 치료를 받으셨어야죠. 한 동문이 울먹이며 말했다. 정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그 돈으로 한 명이라도 더 도울 수 있잖아요. 병실은 침묵에 빠졌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다. 이토록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자신의 생명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 사람. 정만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5월의 햇살이 밝았다. 실록이 우거졌다. 아름다운 계절이었다. 그는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이제 곧 뵐 수 있겠네요.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김은희 선생님을 부르는 것 같았다. 60년 만의 재회. 그는 선생님께 자랑하고 싶었다. 자신이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고. 정만석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대학 신문에 기사가 실렸다. 31년간 익명 후원자는 청소부였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다. 하지만 정만석은 인터뷰를 거절했다. 제발 조용히 보내주세요. 그의 유일한 바람이었다. 하지만 그가 도운 31명의 학생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최진호는 서울에서 달려왔다. 이제 50대 중반에 성공한 회계사였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 서자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31년 전 자신을 살린 그 후원자가 바로 이분이었다. 아저씨, 저예요. 최진호. 정만석은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시력으로 최진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잘 지냈구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최진호는 울먹였다. 졸업 후 몇 년간 익명의 후원자를 찾으려 했었다.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매일 복도를 닦던 청소부 아저씨였다니. 박수진도 부산에서 올라왔다. 머리에는 백발이 섞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의 영어 교사였다. 그녀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어나요. 괜찮아요. 정만석은 손을 내저었다. 하지만 박수진은 일어나지 않았다. 31년간 품어왔던 감사의 마음. 그것을 이제야 전할 수 있었다. 이동현은 대전에서 왔다. 보조기기 회사 대표가 된 그는 직접 개발한 휠체어를 가지고 왔다.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휠체어였다. 아저씨, 이거라도 쓰세요. 제가 만든 건데. 고맙구나.
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하루하루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다. 한소영도 왔다. 윤지민도 왔다. 모두가 울었다. 자신들을 도운 그 후원자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니. 이렇게 아프게 살았다니. 왜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 안 하셨어요? 한 학생이 물었다. 정만석은 고개를 저었다. 너희가 잘 사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해. 아니에요.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학생들은 긴급히 치료비를 모금했다. 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였다. 남은 시간은 길어야 한 달. 정만석은 학생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자신이 심은 씨앗들, 그 씨앗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로 자랐다.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회사원이 되고, 사회복지사가 되고,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고 있었다.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정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행복한 눈물이었다. 31개의 별. 그가 하늘에 띄운 31개의 별이 이렇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호가 입을 열었다. 아저씨, 우리 모두 아저씨처럼 살기로 약속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삶. 그게 아저씨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만석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바랐던 것이었다. 돈을 갚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 고맙다. 정말 고맙다. 병실은 따뜻한 침묵에 쌓였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정만석은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다.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는 안도감. 6월이 되었다. 정만석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의식이 오락가락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매일 병문안을 왔다. 교대로 병실을 지켰다. 혼자 보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어느 날 밤, 정만석이 갑자기 눈을 떴다. 병실에는 최진호가 앉아 있었다. 정만석은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진호야, 내 아저씨. 너 행복하니?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최진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행복해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일도 잘 되고 있어요. 모두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만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럼 됐어. 그걸로. 충분해. 아저씨는요? 행복하셨어요? 이번에는 최진호가 물었다. 정만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응. 나도 행복했어. 가난했지만, 외로웠지만,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최진호는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순수하고 선한 사람을 자신은 평생 만나본 적이 없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도 남을 위해 모든 것을 준 사람. 다음 날은 박수진이 왔다. 그녀는 정만석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저씨,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이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그 애도 형편이 어려웠는데 제가 무료로 과외를 해줬거든요. 아저씨께 배운 거예요. 정만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기 힘들었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잘했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동현은 병실에서 노트북을 꺼내 보여주었다. 아저씨, 제 회사가 개발도상국 10개국에 의료기기를 보급했어요. 수만 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이것도 아저씨가 심어준 씨앗이에요. 한소영은 자신이 돌보는 어르신들 사진을 보여드렸다. 아저씨, 이분들이 모두 아저씨 덕분에 제 돌봄을 받고 계세요. 제가 학교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만석은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다. 자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 31명이 아니었다. 그들이 도운 수많은 사람들까지. 자신의 선행이 이렇게 퍼져나갔다. 6월 15일 밤. 정만석의 호흡이 약해졌다. 의사가 호출되었다.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모두가 병실을 가득 메웠다. 31명 전부가 왔다. 정만석은 흐릿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 명 한 명, 자신이 도운 아이들, 이제는 어른이 된 그들, 모두 훌륭하게 자랐다. 미안해. 더 많이 못 도와줘서. 아니에요, 아저씨. 충분해요. 충분히 많이 도와주셨어요. 최진호가 말했다.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정만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다. 김은희 선생님, 이제 뵈러 갑니다. 선생님, 약속 지켰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어려운 사람 도우며 살았어요. 그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다. 호흡이 멈췄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삐 소리가 울렸다. 2016년 6월 15일 밤 11시 47분. 정만석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2세. 가진 것 하나 없이 떠났지만 31개의 별을 남기고 갔다. 병실은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31명의 학생들이 모두 울었다. 그들의 인생을 바꿔준 은인.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도움을 준 그 사람. 장례식은 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대학 측에서 명예 졸업장을 추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만석은 생전에 중학교만 졸업했다. 그래도 대학은 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주기로 했다. 인간의 박사학위였다. 빈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31명의 학생과 그 가족들, 대학 교수들과 직원들, 동료, 청소부들, 심지어 그가 도운 학생들이 다시 도운 사람들까지. 최진호는 조문객들에게 정만석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루 두 끼를 드시며 사셨습니다. 하지만 이분보다 부유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은 사랑으로 부유했습니다. 박수진은 정만석의 좁은 방을 정리하러 갔다.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낡은 이불, 작은 책상, 오래된 옷까지.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책상 서랍에서 한 권의 낡은 수첩을 발견했다. 수첩을 펼치자 31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최진호 회계사 되기를 바란다. 정직한 사람. 박수진 영어 선생님 되기를 바란다. 따뜻한 사람. 이동현 엔지니어 되기를 바란다. 똑똑한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정만석의 바람이 적혀 있었다. 박수진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이분은 자신들 한 명 한 명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소중한 사람으로.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다른 글이 적혀 있었다. 김은희 선생님, 제가 31명을 도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31명을 구했습니다. 이제 선생님께 당당히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동현은 장례식 후 동문회를 소집했다. 31명의 학생들이 모였다. 그들은 결의했다. 정만석의 뜻을 이어가기로. 우리가 만석 장학재단을 만듭시다. 매년 31명의 학생을 돕는 재단. 모두가 동의했다. 각자 자신이 받았던 1,0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총 3억 1천만 원. 거기에 자신들의 돈을 더해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재단은 매년 봄 31명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첫 해 장학금 전달식에서 최진호는 말했다. 정만석 선생님은 우리에게 돈만 주신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입니다. 한소영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석 봉사단을 만들었다. 매월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윤지민은 간호사가 되어 무료 진료 봉사를 했다. 10년이 흘렀다. 2026년 현재 만석 장학재단은 310명의 학생을 도왔다. 그 학생들은 또다시 자신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고 있었다. 정만석이 심은 한 알의 씨앗은 이제 거대한 숲이 되었다. 대학교 캠퍼스 한쪽에는 정만석의 동상이 세워졌다. 청소 도구를 든 그의 모습이었다. 동상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만석 1944에 2016 31년간 익명으로 31명의 학생을 도운 청소부. 그는 가난했지만 누구보다 부유했다. 그는 평범했지만 누구보다 위대했다. 사랑은 이렇게 전해진다. 매년 봄 벚꽃이 필 때면 졸업생들이 그 동상 앞에 모인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다짐하기 위해 자신들도 정만석처럼 살겠다고. 최진호는 이제 60이 되었다. 손자를 데리고 동상 앞에 섰다. 할아버지,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은 할아버지의 은인이란다. 그리고 할아버지에게 진짜 부자가 뭔지 가르쳐 주신 분이야. 진짜 부자요? 그래.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게 부자란다. 이분처럼 말이야.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상을 올려다보았다. 정만석은 미소 짓고 있었다. 영원히 미소 짓고 있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정만석은 김은희 선생님을 만났을 것이다. 60년 만에 재회. 선생님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을 것이다. 잘했어, 만석아. 정말 잘했어. 정만석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을 것이다. 선생님 품에서. 그리고 말했을 것이다. 선생님,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피 흩날렸다. 동상 앞에서 누군가 고개를 숙여 절을 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눈물을 닦았다. 정만석의 사랑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세상은 때로 차갑다. 하지만 정만석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따뜻하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수백 명의 삶을 바꿨다. 그리고 그 수백 명이 또 수천 명을 바꿨다. 사랑은 이렇게 전해진다. 작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된 숲처럼. 정만석은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영원히 남았다.